낭독과 낭송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낭독은 독백의 언어이나 낭송은 선언의 언어, 고백의 언어입니다. 외우냐 외우지 않느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대에서 육체를 드러내고 연기하는 것과 부스에서 드러내지 않고 연기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죠. 어느 것도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낭송이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낭독은 오라, 아우라를 형성하는 데 적합한 방식입니다. 시선이 활자에 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눈은 낭독자의 내면으로 향하는 거죠. 끊임없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은밀하고 고귀한 부분을 길러내어 이 청자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드러냄의 낭송과는 달리 낭독은 감춰짐을 엿보게 하는 거죠. 완전히 방향성이 다릅니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 채널 시작합니다. 이수포 장편 소설 꿈꾸는 낭송 공작소 소년과 노인의 아름다운 낭송 이야기 3장 치유와 위안을 위한 놀이 공간만이 선점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도 그러하다.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일 뿐 시간도 차지할 수 있다.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이내 외부의 상황이 내 시간을 점령하고 만다. 누가 말했던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지 않으면 금세 시간에 끌려다니며 살게 될 것이다. 아침부터 소리내어 읽을 거리를 찾는 건 소년의 일과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와 연관이 있다고 소년은 믿어왔다. 일어나 세수도 하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는다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눈을 뜨자마자 졸린 눈을 비비며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사랑에 빠진 사람일 것이다. 반복되는 행위는 그를 그 습관과 가장 가까운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결국엔 그 일이 일상으로 침투해 삶을 송두리째 장악할 것이다. 컨디션이 좋은 날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소년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루틴을 지켜왔다. 목소리도 악기가 아닐까. 매일의 습도에 따라 기타 조율이 필요하듯 목소리도 매일 감정과 몸 상태에 따라 변하기에 조율이 필요하다. 소리내어 읽는 것이야말로 목소리 조율이었다. 아침마다 신문 기사를 분야별로 나눠 월요일에는 정치면, 화요일에는 경제면, 수요일에는 사회면 하는 식으로 토요일까지 다르게 읽었다. 이는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분야별로 특수한 발음들이 연습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면 기사에서는 숫자 읽기가, 스포츠면에서는 외래어나 외국 선수 이름들이 발음 연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읽을 때에도 어떠한 기교를 넣은 읽기가 아니었다. 그저 한음의 건반을 스타카토로 연주하듯 한음 한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오늘 문화면 기사에서는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헷갈렸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로운 문화 기획을 마련해야 에서 밥지의 발음이 발지인지 밥지인지 모호했다. 소녀는 익숙한 발음으로 선택해 읽고는 녹음된 음성을 다시 복귀하며 표준 발음 사전을 찾아보니 밥지로 나와 있어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겹받침에 발음내는 방법을 가나다 순의 앞서는 자음을 대표음으로 발음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밥다는 예외인 걸 깜빡 잊었던 것이다. 소녀는 다소 불만이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발을 밟는다면 제 발을 밟지 마세요 보다는 제 발을 밟지 마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언중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 발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다. 아무튼 밟다는 꼭 틀리지 않기로 발음 노트에 적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연습엔 녹음을 병행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온전히 듣지 못하게 신은 만들었으니 왜곡된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오해하지 않으려면 기계를 통해 들어야 했다. (2년) 전 소년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소년도 어렸고 여자도 어렸던 그 시절, 그 둘의 만남은 그로부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년은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였다. 무려 100가지에 육박하는 자잘한 희망사항들을 강판을 격파하듯 하나씩 이루는 재미가 쏠쏠하던 시기였다. 그중 제법 굵직한 몇 가지를 두고 저울질하던 그해 여름, 소녀는 유럽 배낭여행에 앞서 전국 자전거 일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에서 시작한 일정은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제주도를 일주한 후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로 마무리하는 35일간의 강행군이었다. 소녀는 여행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자전거 뒷자리에 1인용 텐트와 최소한의 짐을 싣고 떠났다. 마침 전공에 대한 회의도 한 몫을 했지만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영 이런 여행은 못 해볼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이 더 컸다. 며칠간은 엉덩이가 베겨 잠을 못 잘 정도였지만 금세 적응이 되었다. 자전거 여행은 정직했다. 페달을 밟은 만큼 자전거는 나를 딱 그만큼만 옮겨주었다. 그래서 처음엔 내리막길이 좋았으나 이내 오르막길이 나타나 아까의 불로소득을 회수해 갔다. 한참을 바닥만 보며 뙤약볕 아래서 국도를 달리다 보면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건지 도로가 뒤로 밀리는 건지 구분이 안 갔다. 길 위에서 소녀는 자신의 길을 무수히 되짚고 그려보았다. 지금 가려는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 들어선 길은 아닌지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답은 보이지 않고 체인의 구슬만큼 질문만 소년을 칭칭 감았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제주도에 도착해 5일간의 일주 일정이 시작되고 둘째 날 사려니 숲길 입구에 막 도착해서 쉬고 있을 때였다.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탄 여자가 소년 앞에와 멈추고는 길을 물었다. 저 실례지만 가까운 자전거 수리점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탄 MTB 자전거의 브레이크 부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너무 막막하던 차에 소년의 자전거가 보여 반가웠다는 얘기도 했다. 소년은 자신이 오는 길에 보지 못했으나 수리점까지 잠시 동행해 주겠다는 부탁하지 않은 답변까지 덧붙였다. 여자의 경상도 내륙 지역 억양이 소년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려니 숲의 전설을 아세요? 어미를 아라이에나 아는교로 끝내지 않은 사투리는 처음 들어본 소년은 자꾸 웃음이 나오려 해 부끄러웠다. 아까는 그토록 뜨겁던 그 길이 하나도 무덥지 않았다. 서로의 신상을 묻고 답하지 않았는데도 소녀는 가슴 한편을 내어주고 있었다. 소녀는 조용했고 여자는 명랑했다. 자전거 수리전부터는 서로의 일정을 존중해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다.
사실 존중했다기보다 소녀는 그녀에게 추후 일정을 동행하자 설득할 용기가 없었다. 그 후 2주간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소녀는 여자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도 안부를 전했다. 집이 경주라고 했지 사는 곳은 말 안 했는데요. 여자는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 웃었다. 집이랑 사는 곳이 뭐가 다를까 소녀는 의아했지만 이내 알아차렸다. 여자는 서울에서 여대를 다니고 있었고 친한 친구 셋이서 재충전을 위해 동반 휴학 중에 자전거 여행을 떠난 거라고 뒤늦게 알려주었다. 소녀는 여자의 적극적인 모습이 부럽고 좋았다.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고 그때마다 소녀는 구름 위를 달렸다. 아무 일 없이 마냥 좋을 것 같던 관계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작은 말다툼으로 끝이 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갈등의 원인을 소년만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저 마지막에 여자가 던진 한마디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넌 왜 생각 없이 기분으로만 행동하니? 소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 사흘 후 소년이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 한 통의 짧은 문자가 소년의 전화기 액정에 떴다. 제겐 기분도 생각이에요. 미안해요. 노인이 행사 관계자와 몇 마디 나눈 뒤 로비에 나오자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은 미리 봐둔 카페로 노인을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인사보다 준비한 말이 먼저 나와버렸다. 저 신앙송 대회에 나가려고요. 지난주에 참가 접수한 영상이 예선을 통과했어요. 본선은 새로운 시로 무대에 올려야 하는데 아직 고민입니다. 소녀는 고해소의 죄 많은 신자가 되어 한 주간의 일들을 죄다 노인 앞에 늘어놓았다. 이미 저지른 일에 허락을 구하는 투로 말하는 건 자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욕이 넘쳐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노인의 작은 지지만 있어도 힘이 날 것 같았다. 노인은 조언을 하려는지 응원을 하려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었다. 카페에 흐르는 노래가 가사 없는 연주곡으로 바뀔 즈음에 노인이 입을 뗐다. 낭송을 한다는 것은 나름의 고유한 쓰임이 있네. 그것을 고민해보게. 소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낭송이 무슨 용도가 있을까? 집으로 가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본선에 도전할 시의 추천은커녕 더 큰 숙제만 받아든 것 같았다. 신앙송의 쓸모를 검색하려다 새로운 메시지가 보인다. 낭송 모임의 리더가 보내온 축하 메시지다. 첫 도전인데 대단해요. 본선도 응원합니다. 축하드려요. 수요 낭송 모임 시치미 대표가. 답장으로 보낼 문구를 저울질했다. 감사의 인사로 할까, 낭송의 쓰임에 대해 물을까 고민했다. 시치미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시치미. 예전부터 이 모임의 이름이 소녀는 마음에 들었다. 시가 아름다움을 다스린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래, 낭송은 아름다우면 된 거지. 무슨 쓰임이 있단 말이야. 다음에 노인을 만나면 반박해야겠다고 소녀는 가볍게 다짐했다. 다시 관심을 본선에 가지고 나갈 시 고르기로 옮겨갔다.
타 대회 역대 대상 수상자들의 작품 리스트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 그러자 나름 선별 기준이 분명해졌다. 보이는 것은 마음을 늘 편안하게 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당최 납득하기 어려웠다. 타인의 선택이 나의 선택보다 견고해 보이기도 해 자연스레 고민이 사라졌다. 자정이 넘어서야 무수한 수상시 중에서 3편의 시를 고른 후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노인은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무대 주변은 갈기갈기 찢긴 종이들로 어지러웠다. 연단 위에 선 노인이 싸움닭처럼 몸을 흔들거리며 말을 쏟아냈다. 강렬하고 일방적인 상황은 좌중의 반응마저 제압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도취된 낭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그런 낭송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금 당신들의 낭송이 얼마나 시를 망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불과 몇 분 전에 무대에서 보여준 그 낭송들이 2번 듣고 싶어지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2번 들을 가치가 없다면 한 번 들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출전자 모두의 목소리가 마치 한 사람인 양 천편일률적인 낭송은 이제 멈추십시오. 이번 대회의 대상 수상자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금상 수상자도 없습니다. 은상 수상자도, 동상 수상자도. 소녀는 눈을 떴다.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다. 미처 타이머를 맞춰두지 않은 선풍기는 등을 보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 바람은 책상 위에 올려둔 종이들을 날려 바닥에 낙엽처럼 서로 포개 놓았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쩌렁쩌렁한 노인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 너무나도 생생한 광경에 한참을 어리둥절했다. 여기가 대회장인지 자신의 방인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암수능으로 이내 익숙한 사물들의 실루엣을 보고서야 알아차렸다. 소녀는 미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녀는 노인을 마주하자 며칠 전 꿈에서 본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한 번도 무섭다고 여긴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해 질문을 애둘러 하고 있다.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 낭송이 있으세요? 있었지. 그러니까 한 5년 전인가 전라도 어느 도시에서 개최한 낭송대회에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었네. 소녀는 내심 노인의 경험을 들을까 하고 물은 것이었다. 이내 자신이 모호하게 물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아련한 노인의 눈빛을 보자 그것이 상관없어졌다. 한 20명 정도가 본선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 마침 감기약을 먹고 심사를 보는 터라 집중도 되지 않고 몸은 나른해서 어서 끝나기만을 바랐지. 자세는 어느새 반쯤 누운 듯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을 즈음 마지막 출전자가 무대에 올라왔네. 앞에 사람과 키 차이가 커서 진행 요원이 스탠드 마이크를 조절하는데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군. 나도 모르게 몸을 고쳐 앉아 뒤를 보게 되었어. 그 사이 넓은 무대 위 한가운데에는 마이크와 출전자만 남게 되었지. 원래 낭송대회는 배경음악이 없기에 시작하는 시점을 스스로 정해야 하는 건 자네도 알고 있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제목과 시인의 이름을 천천히 말하는데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목소리였소. 목소리를 통해 나이를 알 수 없다는 건 감정이 아닌 감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1차적 몰입을 의미하거든. 좋은 목소리는 청각이 아닌 후각을 자극한다네. 꽃향기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잡아당기지 않는가? 소녀는 노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불현듯 니겔레라는 꽃이 떠올랐다. 씨앗이 검어 흑종초라고 불리는 이 꽃은 잎과 줄기마저도 신비롭다. 탱자나무의 가시 같기도 하고 코스모스의 잎 같기도 한데 꽃을 주위로 보호하는 자태가 노인의 목소리와 닮았다. 살벌한 분위기로 엄호를 하면서 잎에서는 달콤한 바닐라 향이 나는 이 아이러니. 소년에게 노인의 목소리는 흑종초 그 자체였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였네. 천년에서 조심스레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으로 초대하더니 시에는 언급되지 않은 반목의 순간을 행간에서 들려주는 듯 했어. 그것은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용서를 청하고 있더군. 자칫 활자에 매몰되어 막연한 슬픔만을 표현할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의지가 낭송의 흐름을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소. 그러다 보니 난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져 귀가 아닌 오감을 열어 감상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네. 이제부터는 그녀의 낭송이 더 이상 평가의 대상이 아닌 거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시가 이 시가 맞나 잠깐 의심이 들어 주최 측에서 준비한 프린트물을 보기도 했네. 분명히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랐어. 마지막 년의 두 행을 낭송할 때에는 그 처연함에 그녀가 데리고 간 이야기의 공간에서 한참을 빠져나올 수 없었지. 그러곤 깨달았네. 이렇게 용서를 청할 수도 있구나. 낭송으로 화해와 치유가 가능하구나.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음을 본 소녀는 그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 아까 쥐고 있던 질문들을 죄다 놓아버렸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을 선호하지 않는 소년이다. 저녁 퇴근 시간과 맞물려 지하철은 칸칸마다 붐볐다. 팽팽한 스프링이 장착된 동전 케이스에 동전을 밀어넣듯 소년은 지하철에 올라탔다. 낯선 이와의 밀접한 거리에서 시선을 피해 서 있으려면 휴대전화가 최적의 사물이다. 이 문명의 이기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불편한 시선들을 구원해 줬는가.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 가는 어색한 행위들이 이처럼 흔해지고 만만한 도전이 될 수 있었을까. 시선만 잘 처리해도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큰 용기 없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필요 없는 앱들을 지우다가 얼마 전에 발견한 소녀의 댓글이 떠올라 유튜브 채널로 접속했다. 에너벨리 낭송이라고 검색했다. 수많은 영상들이 줄지어 눈앞에 펼쳐졌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영상을 클릭했다. 알렉 모리소드풍의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비음이 강한 옛날 성우의 목소리가 구슬프다. 간간히 들리는 파도 소리가 점점 커져가자 성우의 목소리도 급하게 몰아친다. 소녀는 멈추고 다음 영상으로 옮겨간다. 이어 여러 낭송가들의 영상을 들어보지만 목소리만 도드러진다거나 기교만 돋보여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녀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없어졌다. 이미 낭송하는 이들만큼 목소리가 뛰어나지 못하다는 점이 먼저 주눅들게 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다. 대단히 실력 있는 이들의 낭송인데도 이 정도의 감동이라면 신앙송이 줄 수 있는 감동의 크기를 소년이 감당해 그 이상으로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낭송의 한계를 실감했다. 게다가 번역투의 문장들은 듣는 내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설픈 파스타를 먹는 느낌이었다. 소녀는 이러한 표현 방식의 낭송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자신도 비슷할 것이라는 낙담이 더욱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분명 다음 거리 공연에 올 것이다. 소녀는 소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무대에 올려야 한다. 아니, 올리지 말까? 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고민해 보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노인은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전화로 물으려다 말았다. 노인은 답을 바로 말한 적이 없었다. 늘 질문을 던지고 소년이 스스로 찾도록 시간만 허락할 뿐이었다. 요즘 들어 노인을 닮아가는 듯했다. 자꾸 질문만 머릿속에 커져가고 늘어간다. 때로는 엉뚱하고 무모해 보이는 질문들이 앞다투어 소년의 입안에서 맴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질문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이전에는 자신의 낭송에만 집중했었다. 마음이 편했다. 비교 대상이 없었으므로. 이제는 소년 옆에 나란히 선 낭송들이 자꾸 곁눈질을 하게 하고 눈치를 보게 한다. 그럴수록 소년의 낭송이 누추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타인의 비난은 누구보다도 잘 견뎌내는 소년이지만 자신이 자신에게 겨누자 무딘 칼인데도 상처가 크게 남는다. 낯선 고통이었다. 대책 없는 공격이라서 그런가 보다. 낭송에 대한 고민들은 어느새 인생의 근본을 고민해야 고작 작은 힌트 몇 개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었다. 삶이 질문을 던졌으니 낭송이 그 답을 찾아 제시해야 할 차례였다. 노인은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요즘 들어서 격주의 이틀가량은 집에서 지내는 날이 주기적으로 생긴다. 지난 연말에 한 종합건강검진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후로 더욱 그렇다. 노인은 흡연을 하지 않아 처음에는 오진이 아닐까 의심하며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의사가 가리키는 가슴 사진은 냉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병명을 말하고 있었다. 그나마 의사의 심각하지 않은 말투의 몇 마디가 희망을 놓지 못하게 했다. 악성인 소세포 폐암에 비해 비소세포 폐암은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비소세포라면 소세포가 아니라는 것이니 대세포인데 어찌 소세포보다 치료가 쉽다는 것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적 치료제가 많아 내 몸과 잘 맞으면 불치병은 아니라는 말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돌아와서도 노인은 며칠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병든 자신의 몸이 누추하게 여겨졌다. 폐암과 직접 관련도 없이 몸져 누워 지냈다. 지난 세월이 두서없이 편집되어 눈앞을 지나갔다. 그때마다 자주 떠오른 얼굴은 노인의 낭송을 누구보다 좋아해준 친구였다. 그는 이 세상에 없기에 그를 애도하는 방법으로 1년간 그를 위해 낭송한 적이 있다. 날마다 휴대전화에 녹음해 놓을 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노인은 자신의 낭송이 듣고 싶어졌다. 죽은 친구를 위해 써놓은 붙이지 않은 편지 같은 낭송들. 가장 오래된 낭송부터 듣기 시작했다. 온통 죽음, 우정, 슬픔으로 점철된 시들만 골라서 낭송한 것 같다. 굳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때는 그런 시들만 손에 잡혔다. 어떤 시는 중간에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 낭송도 있었다. 노인은 그저 침묵의 낭송을 몸으로 감상했다. 말을 할 때보다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더욱 진실에 가까운 듯 느껴졌다. 그렇게 한참을 듣다 보니 친구의 얼굴에서 소년의 얼굴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때 친구를 위한 낭송시들은 온통 자연과 희망을 노래하는 시들로 바뀌어 있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으로의 강한 의지를 노인은 신앙송을 하면서 가졌나 보다. 녹음하던 때에는 몰랐던 노인의 감정 변화는 낭송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의 8달이 지난 후의 낭송시들은 오히려 환희, 기쁨의 시들이 넘쳐났다. 노인은 낭송을 하면서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전반부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친구를 애도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나를 깊은 슬픔으로부터 건져내었구나. 노인이 되짚어보니 친구를 위해 낭송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시점부터 왕성하게 활동한 것 같았다. 심지어 비행 공포증이 있는 자신이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신앙송 포럼에 참석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저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닌 다른 나로 태어난 것이었다.